박지은은 그날 밤 아버지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집 안을 울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아버지 박성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문 밖으로 밀어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로 내몰린 지은은 가방 하나 없이 서서히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내려다보았다. 그날은 지은의 25번째 생일이었다.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어머니가 무심코 물었다. 지은아,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지은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네, 있어요. 그런데 여자예요. 그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뭐라고? 내가 미쳤어? 우리 집안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착각한 거 아니니?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선배로 27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지은에게만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 그들은 2년째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폭발이었다. 그는 지은의 핸드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런 변태 같은.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 키웠는데.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끌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밀어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알면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시며 눈물과 섞였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민지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핸드폰은 집안에 남아 있었다. 지은은 그날 밤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친구 수지는 놀라며 그녀를 맞아들였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젖었어? 지은은 울면서 털어놓았다. 아빠가 나 쫓아냈어. 민지 때문이야. 수지는 한숨을 쉬며 안아주었다. 한국에서 이런 일 흔치 않지만 내가 강해야 해.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지은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지와 함께였다. 민지는 지은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들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민지는 디자인학과 선배로 지은의 그림을 칭찬하며 다가왔다. 내 그림, 감정이 살아있어? 나랑 같이 작업해볼래? 그로부터 시작된 우정은 곧 사랑으로 변했다. 민지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게 지은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압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민지는 즉시 달려왔다. 그녀의 아파트로 지은을 데려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나랑 같이 살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은 민지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가 클 거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의 말처럼 그녀는 가족을 잃었다. 어머니는 몰래 연락해왔다. 지은아, 아빠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바꿀 수 없어요. 민지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민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지은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하지만 사회의 정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웃들의 이상한 시선, 직장에서의 소문. 지은은 매일 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버린 게 나쁜 선택이었을까?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사는 게 맞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통을 상상했다. 박성호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후회와 분노를 달랬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성호야, 지은이가 불쌍하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런 딸은 없어?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다. 민지의 도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면접에서 합격했다. 축하해, 지은아, 민지가 키스하며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 동료 하나가 지은의 관계를 알아챘다. 야, 너 민지랑 사귀는 거 맞아?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했다. 이러다 해고당하면 어떡해? 민지는 말했다. 강하게 버텨.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선택을 강요받았다. 한편 박성호의 집안은 점점 무너져갔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었다. 지은이 때문에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TV에서 LGBT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채널을 돌렸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용납될 리 없어. 하지만 밤마다 지은의 빈 방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을 쫓아낸 그날의 결정이 이제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법이 바뀌면 가능할 거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가족도 그녀의 성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요즘 남자친구 없어? 결혼할 나이잖아. 이민지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바빠서요. 이 거짓말이 쌓일수록 민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속이는 게 괴로웠다. 지은아, 나도 내 아빠처럼 될까 봐 두려워.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는 다를 거야. 이 부분에서 지은의 내면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그녀는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왜 그렇게 됐어? 내가 잘못 키웠나? 깨어나 울었다. 민지는 위로했지만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 질문이 커져갔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상처,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의 새 직장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소문이 퍼지자 상사가 그녀를 불러 물었다.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알았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민지는 집에서 기다리며 말했다. 참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참기 힘들었다. 그녀는 매일 출근길에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걸까? 이 자책이 그녀의 관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민지와의 다툼이 잦아졌다. 작은 일로 시작됐다. 왜 늦게 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지가 물으면 지은은 짜증을 냈다. 너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데 왜 물어봐? 민지는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우리 사랑 때문에지. 지은은 미안해하며 사과했지만 이 갈등은 반복됐다. 지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민지를 원망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다 사회 탓이야. 가족 탓이야.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선택이었다. 집을 나선 건 그녀 자신이었다. 한편 박성호는 지은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그는 일에 매달렸다. 건설 회사 관리자로 매일 현장을 돌며 잊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증은 약으로도 호전되지 않았다. 지은이 보고 싶어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성호는 화를 냈다. 그 애가 우리를 버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그는 지은의 친구 수진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어때? 잘 지내?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민지랑 같이 살아요. 행복해 보이던데요. 성호는 전화를 끊고 분노했다. 민지. 그 여자 때문이야. 그는 민지를 원망했다. 지은을 타락시킨 장본인으로 보았다. 지은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다. 몰래 문밖에서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아버지가 올까봐 두려웠다. 민지는 말했다. 가봐, 화해할 기회야. 지은은 망설였다. 아빠가 알면 결국 그녀는 가지 않았다. 이 선택이 후에 큰 후회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 1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안정됐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지하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모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왔다. 얘야, 레즈비언들, 욕설이 날아왔다. 지은은 무서워 떨었다. 민지가 보호하며 말했다. 무시해, 가자. 하지만 이 사건은 지은의 트라우마를 되살렸다. 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겨야 할까? 민지의 가족 문제도 터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민지야, 결혼할 사람 소개해줄게. 민지는 당황했다. 지은은 옷장 속에 숨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이 집에 여자 냄새 나네? 룸메이트 있어. 민지는 거짓말했다. 친구예요. 어머니가 떠난 후 민지는 울었다. 엄마를 속이는 게 너무 힘들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이유를 말했다. 이미지가 중요해. 내 사생활 때문에. 지은은 항의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상사는 냉소했다. 한국 사회야. 이해해. 지은은 분노로 사표를 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어. 민지는 걱정했다. 새 직장 구할 수 있을까? 지은은 결의에 차 말했다. 프리랜서로 해볼게. 너랑 같이. 그들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이 없었다. 지은은 은행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유가 뭐예요? 물으니 신용 문제.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소문 때문이었다. 박성호는 지은의 소식을 듣고 동요했다. 수진에게서 들었다. 지은이 직장 그만뒀대요. 성호는 속으로 걱정했다. 그 애가 어떻게 사나.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그는 교회에 나가 기도했다. 주님, 제 딸을 바로잡아 주세요. 목사는 말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이 말에 성우는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정말 죄일까? 민지와 지은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 민지가 옛 친구를 만난 후 지은은 질투했다. 그 여자랑 뭐 했어? 민지는 피곤해했다. 그냥 친구야. 왜 불신해? 다툼이 커졌다. 지은은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족 잃었는데. 민지는 상처받아 말했다. 나도 가족 속이고 있어. 그날 밤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혼자 울며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지? 다음 날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안도하며 안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내면에서 싸웠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희생이 너무 커. 사회의 정선, 가족의 압력,
모든 게 그들을 시험했다. 스튜디오를 열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지은과 민지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우리 스토리를 공유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결국 익명으로 진행했다. 펀딩은 성공적이었다. LGBT 커뮤니티의 지지가 컸다. 감사해요. 지은이 댓글에 답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출됐다. 누군가 지은의 신원을 알아챘다. 익명 댓글이 달렸다. 박지은. 내 아빠가 알면 어떡할래?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박성호는 그 댓글을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 입원했다. 성호는 지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를 몰랐다. 수진에게 부탁했다. 지은이한테 엄마 아프다고 전해줘. 수진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민지는 말했다. 가봐. 후회하지 마.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문밖에서 망설이다 들어갔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지은아. 지은은 울며 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는 말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왔다. 너 여기 왜 왔어? 성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은은 떨며 말했다. 엄마 보러 왔어요. 성호는 소리쳤다. 나가.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이 사건 후 지은의 내면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내 아빠의 편견 때문이야. 하지만 지은은 자책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과 갈등이 있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은은 노력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한국은 전통사회야.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민지의 동생이 그녀의 관계를 알아챘다. 언니, 그 여자랑 사귀는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동생은 부모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민지야, 그게 사실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말했다. 집으로 와. 그만둬. 민지는 거부했다. 못해요. 이로 인해 민지의 가족과 단절됐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가족 잃었어. 지은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스튜디오는 문을 열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하지만 경쟁자가 나타났다. 옛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저기 레즈비언 커플이 운영하는 데야? 가지마. 이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만? 민지는 말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차별소송 가능해.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지은은 포기하려 했다. 그만두자. 민지는 고집했다. 아니, 싸워야 해. 이 갈등이 관계를 긴장시켰다. 박성호는 어머니의 퇴원 후 지은을 생각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LGBT 관련 글을 읽기 시작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야. 한 기사가 말했다. 성호는 동요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교회 친구들이 말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야. 성호는 갈등했다. 그의 내면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생겼다. 지은과 민지의 다툼이 절정에 달했다. 클라이언트 문제로 싸우다 지은이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너무 힘들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지은은 울었다.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못 버틸 것 같아. 민지는 말했다. 그럼 내가 포기하는 거야. 지은은 나갔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울었다. 지은은 거리를 방황하며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지? 다음 날 지은이 돌아왔다. 미안해, 못 헤어져. 민지는 안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더 강해지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위기가 고조됐다. 클라이언트가 거의 없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대출을 갚지 못해 압박받았다. 파산할까 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아이디어를 냈다. LGBT 테마 전시회를 열자.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지은은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동의했다. 전시회는 성공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언론도 관심을 보였다. 용기 있는 커플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변태들. 지은은 두려웠다. 박성호는 그 기사를 봤다. 그는 충격받았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지은이 뉴스에 나왔어. 어머니는 기뻐했다. 잘 지내는구나. 하지만 성호는 분노했다. 집안 망신이야. 그는 지은의 스튜디오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지은이 열자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날 망치려 해. 지은은 대들었다. 아빠가 날 쫓아낸 거예요. 민지가 나서서 말했다. 아저씨, 지은이를 사랑해요. 성호는 민지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그는 떠났다. 하지만 이 만남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밤새 고민했다. 지은이가 행복할까? 그는 LGBT 다큐멘터리를 봤다. 부모들의 후회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 내가 잘못했어. 다음 날 그는 상담소를 찾았다. 딸이 레즈비언인데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받아들이세요. 사랑하세요. 성우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전시회 후 지은과 민지는 위협을 받았다. 익명 편지가 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지은은 무서워했다. 민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받아야 해.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해. 이 상황에서 지은의 내면이 무너졌다. 이 사랑이 너무 위험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민지는 반대했다. 아니야, 함께 해야 해. 하지만 지은은 고집했다. 그녀는 친구 집으로 갔다. 분리된 시간 동안 지은은 반성했다. 민지 없이 못 살아.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을 찾았다. 돌아와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 시련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박성호의 변화가 이어졌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지은이를 불러야 할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수진을 통해 연락했다. 지은아, 집에 와. 왜? 지은은 놀랐다. 아빠가. 그녀는 민지와 상의했다. 갈까? 민지는 말했다. 기회야.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지은은 울었다. 아빠. 그들은 대화했다. 성호는 말했다. 내 선택을 이해하려 해.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민지는 아직 받아들기 힘들어. 지은은 말했다. 민지가 내 인생이에요. 이 만남 후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어려웠다. 클라이언트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는 제안했다.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딜레마가 그들을 괴롭혔다. 수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의 스튜디오는 안정됐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동성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은 30살, 민지는 32살이 됐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하지만 박성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가끔 연락했지만 민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박성호의 집 문이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다. 아저씨, 지은이 보내서 왔어요. 성호는 놀랐다. 너 왜? 민지는 말했다. 지은이가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우울증으로 성호는 충격받았다. 지은이가,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저씨 때문에 지은이가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제발 와주세요. 성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떠밀려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서 지은을 본 성호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민지가 말했다. 지은이를 위해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 이 순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민지는 성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중요해요. 성호는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회복됐다. 가족과 민지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성호는 말했다. 민지야, 고마워. 지은이를 지켜줘서.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저씨, 감사해요.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컸다. 잃어버린 시간, 상처, 모든 게.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지은과 민지는 여전히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우리 사랑은 옳아의 지은이 말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